네, 우리가 이 학문을 크게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자연과학과 그리고 사회과학 이렇게 크게 많이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인문 뭐 여러 가지 뭐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인문과학이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 다 사회과학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문의 종류를 크게 구별하자면 이렇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크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을 이 존재의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사회과학을 경험의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존재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지.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합니까? 발견하거나 또는 이제 발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험의 학문은 이게 직간접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알 법한 것들이에요.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네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원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발견하고 발명해서 이제 개봉을 한 거죠. 짜잔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왜? 그 존재의 발견이나 발명으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데 아니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발견이나 발명이 되면 이제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반면에 사회과학은 자 어떤 사람이 자 A는 뭐 B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발견이나 발명이 아니잖아요. A는 B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알 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반론 제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장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론을 펼치는 사람한테 어지간한 논리를 펼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학이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한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자연과학 논문 쓰기가 더 쉽다. 다만 이제 기초 지식이라든지 어떤 뭐 실험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회과학 논문 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깐깐한 이 사람들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반론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회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서론 쓰는 거하고 이론적 배경이에요. 물론 이제 이 두 개가 대부분 글로 돼 있으니까 글쓰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글쓰기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 논리를 펼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써도 반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론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논리를 구성을 해서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게 글인 거죠. 자, 그렇다면 논리가 중요합니까? 글이 중요합니까? 논리가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논리를 펼친다라는 것을 제가 다른 단어로 바꿔서 써보면 논리의 흐름이죠. 흐름이 중요하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죠.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은 또 어떤 흐름이어야 하느냐? 어떤 흐름이어야 하느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흐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흐름상에서 내 생각을 또는 내 주장을 막 펼친다고 그러면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을 막 펼치면서 이 논문의 흐름을 막 펼쳐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반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네 생각이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네 생각이지.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건 네 생각이지 하는 거에 대한 디펜스를 위해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용을 해야 됩니다. 출처를 제시하면서 그건 네 생각이지 했을 때 아니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죠. 내 생각이 아니라 검증된 거예요.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다른 연구자의 생각입니다. 라고 내 책임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나의 주장이어야 합니다. 자, 인용을 하고 출처를 했다라는 거는 자, 이 글은 다 인용문이죠. 대부분. 왜 인용문을 쓰겠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용문들로 계속 인용문, 그게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재인용이든 다 인용문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인용문을 다 채우면 이건 다 남의 생각 아닌가? 남의 생각인데? 그러면 이게 내 논문에서 내 주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나의 주장은 이 흐름이 나의 주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논문에서 글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용을 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인용들이 모여서 흐름이 되는데 그 흐름의 구조가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글보다는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그 논문에서의 그 논리를 서술해 가는 구조를 참 아쉽게도 참 이해하기 힘들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많이 토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학생이든 심사를 하는 위원이든 다시 말해서 뭐 지도를 하시는 교수님들이거나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거나 박사들이거나 뭐 연구원들이거나 불문하고 이 논리의 서술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만족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만족을 못 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글을 쓰면 다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요. 다시 말해서 큰 기준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논문 심사는 어떤 심사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잘 써도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논문을 썼어요. 그래도 리젝트라는 거죠. 이거 뭐 이 종교적인 뭐 편파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부처 마호메트가 부활해서 대학원에 가도 논문 쓰면 리젝트라는 거죠. 심사위원 마음이라는 거죠.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라는 거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논리가 서술되는 구조에 대해서 논문을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심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100% 맞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양성 차원에서라도.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한번 이런 강좌도, 제가 만드는 강좌도 뭐 제가 100% 맞다라고 주장은 하면 또 논리가 안 맞으니까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좀 참조를 하셔서 어떤 것이 진정한 논문에서 연구자가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것인가, 논리의 서술은 어떻게 구조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